네,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보수에서는 단일화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영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역인 송철호 시장이 등판을 했네요. 네, 현역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이 지난 2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시장은 태화강역에서 8기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 태화강역에서 출마 선언을 한 건가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송철호 시장은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등 민선 7기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서 태화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 시장은 자신이 비전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면서 반드시 차기 시장에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근거들을 이뤄내놨습니까? 네, 4년 전에 최악의 불경기, 인구 유출, 또 빚만 쌓인 빈 곳간을 물려받았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힘든 임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4년이 지나서 이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4년간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화도 시키고 있다면서 울산의 미래 비전을 갖춘 유일한 후보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는데요. 송 시장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죠. 네, 송 시장은 횡령과 사기, 기술이 미숙하다는 등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측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 저속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특히 송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 울산의 해상풍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부산으로까지 확장시키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은 언젠가요? 송철호 시장은 29일 오후 1시 20분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시장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장수환 행정부 시장이 선거일까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네요. 네, 무소속 박맹우 후보는 지난 28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단일화 질문에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결렬됐다. 이 김두겸 후보 측과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박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를 제안하고 촉구를 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경선을 전후해서 김두겸 후보를 몇 차례 만났지만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물밑 협상도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태세를 취했는데요. 완주를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두겸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공당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보수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 후보는 설득이나 대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보수가 갈라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네. 단일화의 여지는 남겨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8일까지의 분위기였는데 29일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두겸 후보가 단일화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박맹우 후보가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네요. 네, 김두겸 후보가 29일 오후 3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박맹우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박맹우 후보는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협상에 임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 좋은 안은 단일화 방법이나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야의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주군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이 공천을 받았네요. 네, 국민의힘 울주군수 경선은 서석광 전 부군수와 윤시철 전 울산시의회 의장,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 간 3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경선 결과 이순걸 50.48%, 서석광 32.04%, 윤시철 22.82%를 받아서 공천 티켓은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이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울주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선호 현 울주군수 대 국민의힘의 이순걸 전 의장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이외에 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이 과열되면서 중앙당 공관위로 이관이 됐죠.
네,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은 고호근, 김영길, 문병훈 후보 간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책임당원 위장 전입과 당원 명부 확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경선을 위해서 이 주소지를 임시로 경선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관위는 결국 중구청장 경선을 중단을 했고요. 중앙당 공관위로 모든 것을 이관했습니다. 네, 후보들 간의 이 네거티브전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까? 네, 원래는 29일에 공천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경선 일정이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5월 3일과 4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은 100% 일반 유권자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한편 동구청장 경선은 국민의힘 천기옥 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약간 변수가 생겼다고요? 네, 당초 강대길, 천기옥, 홍유준 후보 간 3파전 경선에서 천기옥 시의원이 공천을 따냈는데요.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따라서 이 손사모 후보가 가세를 했습니다. 공관위는 다음 주 중으로 천기옥, 손사모 이 두 사람 간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은 단수로 모두 결정이 났는데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컷오프됐던 남구의 김형근, 동구의 황보상준, 북구의 박병석, 울주군의 오세곤 등 4명의 후보들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네,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요? 경선을 배제하고 단수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서 시당 공관위의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구청장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황세영 씨 의원은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민심이 무시됐다면서 비판의 입장을 밝혔죠. 네, 황세영 씨 의원은 이 경선을 허용하지 않고 현직 기초단체장들을 단수 공천한 부분은 민주당이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여 남았죠. 네. 여야 모두 곳곳에서 공천 잡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